자, 오늘 살펴볼 핵심 해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업의 이사회실 문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법적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노사 갈등이 어떻게 기업의 생존을 건 거대한 법적, 경제적 딜레마로 이어지는지 최근 주주행동연구원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 쟁점들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면 손해가 어마어마할 텐데 회사가 그냥 노조 요구 빨리 들어주고 기계 다시 돌리는 게 남는 장사 아닐까 하고요. 직관적으로는 그럴싸하죠. 하지만 이 생각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할 회사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약, 그리고 이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막중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간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파업과 이익 배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사회가 지는 배임죄 위험, 회사법상의 권한 충돌, 성과급의 부메랑 효과, 그리고 거시적인 국민경제 관점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파업과 이익 배분의 딜레마로 바로 들어가 보죠. 최근 갈등의 중심에 있는 노조의 실제 요구안을 먼저 살펴볼까요? 영업이익의 무려 15%에서 30%를 성과급으로 딱 고정해달라. 그리고 인사제도 전반이나 인수합병 같은 굵직한 경영권 사안에도 사전 합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요구들을 단순히 노사 양측의 입장이 아니라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핵심 주제이자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인 이사회의 법적 책임, 즉 배임죄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사가 회사의 주인 아니야? 아니죠. 이사들은 배를 모는 선장일 뿐이고 그 배와 실려있는 화물의 진짜 주인은 다름 아닌 주주들입니다. 여기서 강원 교수의 아주 날카로운 경고가 나오는데요. 만약 선장이 당장 선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고 주인의 화물을 함부로 내어줘서 배의 재무구조를 망가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명백히 법적인 레드라인을 넘는 겁니다.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당신들 배임죄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개념들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사회는 법적으로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라는 당장의 압박을 피하려고 회사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정을 내린다. 그건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에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무거운 형사 책임, 즉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회가 노조 요구에 덥석 예라고 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 권한들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회사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근본적인 충돌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죠. 노조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익 처분이나 인사권의 주도권을 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회사법의 원칙은 어떨까요?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즉 주주의 몫이고 경영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법에 딱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건 상법이 정해둔 기업의 의사결정 뼈대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충돌이 실제 공장 현장에서는 어떤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까요? 네 번째, 경직된 성과급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파업으로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뉴얼에도 안 적혀있는 그분들 머릿속과 손끝에만 있는 아주 미세한 노하우, 이걸 전문 용어로 안목지라고 하는데요. 이 안목지의 헌음이 뚝 끊겨버립니다. 반도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단위의 초정밀 공정에서는 이런 작은 공백 하나가 웨이퍼 수율을 뚝뚝 떨어뜨리죠. 결국 회사의 총 요소 생산성과 혁신 역량 전체가 무너지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송원재 교수의 묵직한 경고가 나옵니다. 무조건 영업이익의 몇 %를 달라는 식의 꽉 막힌 성과급 공식, 이게 훗날 진짜 무서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잘 나갈 땐 좋겠지만 반대로 막대한 적자를 낼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는 누가 어떻게 손실을 책임지죠? 결국 이 엄격한 공식이 나중에는 오히려 노동자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위험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묵권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대안적 데이터 모델을 제안합니다. 화면의 표를 보실까요? 단순히 단기적인 영업이익만 보는 공식을 넘어서 회사가 내일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자본, 즉 자본적 지출을 빼고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도 해주면서 동시에 회사의 미래 생존 자금도 지킬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황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죠. 자, 이제 시야를 거시적으로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국민경제와 노동법적 과제입니다. 우리 철도나 비행기, 병원 같은 곳들은 파업할 게도 국민의 삶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은 돌아가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승길 회장은 반도체 산업도 바로 이 필수 유지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왜냐고요?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건 그냥 한 회사가 돈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경제의 혈맥이 끊어지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파업 때라도 최소 50%의 대체 인력은 투입할 수 있게 해서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을 든든하게 보호하자는 논리입니다. 덧붙여서 노사 양측이 너무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폭발하기 직전일 때 잠시 타임아웃을 외칠 수 있는 법적 장치들도 필요합니다. 쿨링오프, 즉 냉각기 제도나 긴급 조정권 같은 걸 더 강화해서 진짜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숨 한 번 고르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게 만들자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쭉 따라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기업의 노사 협상은 단순히 지금 당장 파이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한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는 배임죄라는 아주 무겁고 엄격한 법의 심판대를 등 뒤에 둔 채 회사의 생존을 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의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한 걸까요? 아니면 회사의 내일과 장기적인 생존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